이어서 차성진 작가님께 질문인데요. 아이에게 긍정의 힘을 줄 수 있는 평소 대화법이 있을까요? 궁금해하셨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크게 두 갈래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좀 큰 맥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좀 그 파트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랩을 할 때 처음에는 나는 뭐도 되고 싶고 뭐도 되고 싶고 뭐도 되고 싶고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내가 되고 싶은 건 결국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식 음원이 출시됐을 때 그 다음 2절은 제가 불렀었죠. 그래서 2절에서는 이 아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찌 보면 제 육아관을 얘기하는 게 2절이었어요. 그래서 1절하고 재밌는 대칭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1절에서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그럼 아이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칭을 따와서 제가 어떻게 불렀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노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고 물어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냐면 정말 쉬운 질문이야. 답은 오직 하나, 노을이가 자기 삶을 선택하는 거. 그렇죠? 이 질문은 쟤한테 어려운 거지 나한테 어려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가 결정할 거니까. 내가 쥐 삶인데 뭐.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엄청 신경 쓰고 있는 양육 방식이에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사고 방식을 얘한테 지나치게 투영하지 않기를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아이한테 긍정의 힘을 줄 수 있는 저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어떤 걸 주로 많이 하고 있냐면은 이 친구가 만든 세계에 대해서 환호해주고 궁금해해주는 거. 그러니까 살다가 얘가 뭔가를 만들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되었든, 아니면 갑자기 집에서 자기만의 역할극을 하든, 뭐 아빠 지금부터 여기는 우주 기지야. 그럼 뭐 발가찬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아니라 궁금해해주는 거. 그래? 무슨 기지인데? 아 그래, 그럼 이 기지는 나중에 뭐를 하는 거야? 아 그럼 얘가 우주선이야? 이런 식으로 막 궁금해해 주는 거죠. 혹은 얘가 만든 세상이 제가 바라는 세상과 굉장히 다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내가 원하는 세상을 투영하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내가 바라는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냥 꿈꾸기를 포기해 버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존중받지 못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핸드폰 게임이 될 수 있겠죠. 아마 한 번쯤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한테 와서 핸드폰 게임의 성과를 막 자랑할 때가 있어요. 아빠 나 이번에 이거 트로피를 몇 개를 받았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끔은 뭐 저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같이 아는 게임도 있는데, 또 어떤 게임은 모르기도 해요. 그러면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 계속 물어봐 주는 거. 나 이번에 트로피 5천 개 받았어. 5천 개? 야 친구들도 5천 개들 많이 받아? 아니 나만 5천 개 받았어. 야 대단하다. 그 5천 개 받는 거 쉬운 거 아닐 것 같은데, 맞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건 전략 설명을 말해요. 난 뭔 말인지 몰라. 그럼 그냥 박수 쳐주는 거죠.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럼 그렇게 아이가 꿈을 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또 얘가 꾸는 꿈이 제 생각과 맞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 아이가 된다는 거, 그리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긍정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어서는 장교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는 공군 부대를 갔다 왔고, 공군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서울 근교 부대에서 근무할 때는 엘리트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뭐 한양대, 공대, 성균관대, 법대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상담을 할 때 이 친구들이 하는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상담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제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부모님이 이거 해 저거 해 막 달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로 자기 삶을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정작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게 제일 큰 비극 같아요. 어찌 보면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이게 아닐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 그랬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얘가 만든 세계를 존중해주고 환호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그게 제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간단한 노하우 같은 건데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어쩔 수 없이 부정 명령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 안 하면 혼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부정 명령을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말을 안 하자니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팁은 뭐냐면은 부정 명령 뒤에 이것에 반대되는 긍정 명령을 항상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5시까지 숙제 완료해야 돼. 안 하면은 핸드폰 오늘 시켜줄 수 없어. 부정 명령. 하지만 5시까지 네가 5시까지 네가 숙제를 완료한다면은 아빠가 핸드폰도 주고 너를 꽉 안아줄 거야. 이런 식의 마지막에 긍정 명령을 하나 붙이는 것만으로도 대화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정 명령으로 이야기를 끝났을 때는 아이가 일을 바로 시작해요. 근데 시작하는데 표정이 안 좋죠. 뭔가 압박감 내지는 공포감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데 긍정 명령을 뒤에 붙였을 때는 아이가 이걸 잘했을 때 저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뭔가 조금 더 기대감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갖고 있는 나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